이번 시간에는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가 왜 하냐?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요. 우리 드라이브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드디스크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SSD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SD가 더 좋은 거죠. 더 빠른 거. 얘는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안에 딱딱한 디스크, 원판형 디스크가 들어있는 거고 SSD는 반도체 칩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칩에다가 이제 데이터 저장해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드디스크 안에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원판형 이런 디스크가 이제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번이라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파일 저장하고 3번 파일 저장하고 4번 파일 저장하고 5번 저장하고 6번 저장하고 7번 저장하고 8번 저장하고 그 밑에 원판형에다가 9, 10, 11, 12, 13, 14 하고 쭉 저장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가 삭제도 해요. 그래서 뭐 2번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5번 파일 삭제하고요. 7번 파일도 삭제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데이터가 원래 들어있다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A라는 파일을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B를 저장시키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 자리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뭐 또 8번 파일 지우고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4번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자리가 생깁니다. 빈 자리가 생겨요. 이 빈 자리가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단편화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순서대로 그냥 쭉 기억 장소 순서대로 쭉 들어있으면 파일을 찾을 때 금방금방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번을 찾겠다 그러면 1번 요 위치에서 이제 찾겠죠. 그리고 3번을 찾겠다 그러면 두 칸을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이 디스크를 회전시켜서 3번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6번을 찾겠다 그럼 여기서 또 디스크를 또 이동시켜서 또 6번 파일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라는 파일 찾겠다 그럼 또 디스크를 회전시켜야 우리가 A라는 파일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특정 파일을 찾을 때 각각의 파일들마다 위치 정보를 확인을 먼저 해요.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자기 디스크라는 걸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서 각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요. 해서 이 하드디스크에서는 어떤 특정 파일을 찾을 때 우리가 회전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파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일을 찾을 때마다 회전을 많이 시키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이제 빈자리 생긴 걸 보고 우리는 단편화라고 하는 거고 이런 단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키는 거 그게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편화를 제거하게 되면 파일들을 좀 더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최적화라는 거는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라는 걸 했다고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기억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어차피 파일들만 우리가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 장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진다? 접근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래서 하드디스크일 때 그런 거고 SSD다라고 하게 되면 SSD는 반도체 칩으로 돼 있어요. 이런 디스크가 없고 그냥 반도체 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A라는 파일을 찾겠다, B라는 파일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그 파일들의 이제 위치 정보만 확인하고 나서 야 10번지에 있는 거 너 나와, 20번지에 있는 거 너 나와. 그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인 신호만 보내주면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는 SSD가 훨씬 더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요 SSD라는 요 드라이브는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적화만 시켜주는 거예요. 최적화만. 조각 모음은 안 하고 최적화만요. 그때 이제 최적화 시킬 때 여기서 SSD를 최적화 시킨다 그 얘기가 뭘 얘기하냐. 우리 트림이라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시켜요. 트림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운영체제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운영체제상에서는 삭제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 SSD 드라이브 안에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그냥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싹 다 삭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SSD는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킨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상에 만약에 뭐 단편하다 아니면 트림이다 이런 말이 보이면 정답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일 때는 우리가 단편화를 제거해서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으로 그렇게 최적화시킨다. SSD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킨다. SSD는 디스크 조각 비율 같은 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윈도우 관리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탐색기, 파일 탐색기 있죠? 그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면 이제 위쪽에 리본 메뉴가 있는데 그 리본 메뉴에서 관리라는 곳에 드라이브 도구의 관리,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최적화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탐색기에서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가 쭉 나타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속성창이 뜰 거고 거기서 이제 도구 탭에 보게 되면 우리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하고 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최적화라는 거 얘를 클릭해주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얘가 뭔지 그 특징 좀 보자고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최적화라는 거는 뭐 때문에 한다?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더라.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최적화라는 걸 했다고 해서 용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거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파일들을 그냥 재배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 파일 시스템이 NTFS거나 FAT 또는 FAT32 이런 것들로 포맷된 경우에만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파일 시스템이 이거 아니에요. NTFS도 아니고 FAT도 아니고 FAT32 이런 거 이외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못해요. 또 언제 못하냐? CD가 됐든 DVD 롬이 됐든 그런 드라이브도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 못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 들어있는 그런 드라이브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못합니다. 우리가 실행 못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이런 게 아닐 때 이런 거 빼고 이외의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됐을 때 우리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CD-롬이 됐든 DVD-롬이 됐든 그런 드라이브도 못하고 네트워크 상에 있는 그런 드라이브도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최적화 이런 거를 수행할 수가 없더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접근 속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용량 증가, 감소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이제 공간, 드라이브 공간에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접근 속도와 안전성이 향상이 되더라. 이런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할 때도 우리 하드디스크가 요즘에 워낙 크잖아요. SSD 드라이브도 워낙 크고 크기가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약을 할 때 매일마다 하겠다 아니면 매주마다 하겠다 매월마다 하겠다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수행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할 때는 우리 드라이브 최적화 고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예약해 주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내가 이거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라는 걸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이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행시키기 전에 분석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라는 거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려줍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드라이브 조각화 비율이 10%가 넘으면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각화 비율이 10% 넘었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게 좋더라.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뭘 클릭한다? 분석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실행할 필요가 있냐 없나 그런 거를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예약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이브 최적화에 들어갔을 때 SSD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중간에 있죠. 하드디스크가 여기 있어요. 그때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그냥 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SSD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최적화가 필요하다.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현재 상태에 최적화 필요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최적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몇 퍼센트 조각이 났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줘요. 현재 상태. 그래서 이 조각난 비율이 10%가 넘으면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실행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예약하는 거 있죠. 예약하는 거. 지금 여기 보니까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매 주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약된 게 있으면 요 자리에 설정 변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글씨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예약한 게 없어요. 그럼 요 자리에 켜기라고 그렇게 이제 켜기라는 버튼이 여기 생성이 돼요. 그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데 내가 이걸 고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설정 변경을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해서 예약을 실행하겠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빈도를 매 주마다 할 건지 아니면 매일마다 할 건지 아니면 매 월마다 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약된 실행이 3번 연속 누락된 경우에 작업의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실행시킬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작업들을 중지를 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더라. 우리가 컴퓨터 안 쓰는 시간에 이걸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쓰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걸 하면 만약에 화면 보기를 걸어 놓거나 아니면 전원 모드에서 우리 절전 모드를 사용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중간에 멈춰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보기도 해제하는 게 좋고요. 전원 모드 이런 것도 우리가 절전 모드가 됐든 이런 것도 해제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제하는 방법은 시작의 설정에 개인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잠금 화면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화면 보기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보기 없음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시작의 설정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전원 및 절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화면하고 절전 모드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고 우리가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징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디스크 정리다 라고 하게 되면 디스크 정리는 우리 책상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을 정리할 때 책상 위에 막 오랫동안 이제 쌓아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제자리에 전부 다 갖다 놓고요. 불필요한 것들 다 치워서 다 버려버리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디스크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을 삭제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디스크 정리라고 합니다. 디스크 정리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시작에 우리 윈도우 관리 도구에 가게 되면 디스크 정리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디스크 정리를 실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요. 파일 탐색기에서 우리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나서 리본 메뉴에 보게 되면 관리라고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드라이브 도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정리라고 버튼이 있어요. 이 정리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디스크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파일 탐색기에서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해주고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일반 탭에 보게 되면 디스크 정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우리 디스크 정리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디스크 정리를 했을 때 그때 디스크 정리 대상이 되는 그런 해당 항목이요. 어떤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지워지냐. 우리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있죠. 그런 것도 지워주고요. 임시 인터넷 파일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윈도우 오류 보고서 및 피드백 진단 이 파일도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X 쉐이더 캐시라는 것도 지워주고요. 전송 최적화 파일도 다 지워버리고 다운로드한 것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것도 불필요한 거니까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임시 파일 같은 것도 전부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사진 같은 것도 다 지워버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디스크 정리 대상이요. 다음 중 디스크 정리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 대상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얘네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디스크 정리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우리 시스템 파일 정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정리를 하긴 하는데 뭘 정리한다? 시스템 파일을 정리하더라.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타 옵션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그 탭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설치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앱들 있죠. 그런 앱이 됐든 우리 시스템 복원 지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템 파일 정리를 클릭해서 우리가 시스템 복원 지점을 제거하게 되면 시스템 복원 지점을 등록해 놓은 거 싹 다 지워주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지정한 그 복원 지점 그 하나 있죠. 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복원 지점들을 다 지워줘요. 최근 거 빼고 나머지 거 다 지우는 거예요. 지금 요 화면에 이제 디스크 정리에 들어온 거고 여기서 이제 삭제할 파일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내가 특정 몇몇 개만 내가 골라서도 내가 삭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시스템 파일 정리하고 얘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타 옵션이라는 요 탭이 하나가 추가돼요. 원래는 디스크 정리 요 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시스템 파일 정리를 클릭하게 되면 기타 옵션이라는 요 탭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리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설치해 놓고 안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안 쓰는 그런 앱들도 다 지울 수 있고요. 윈도우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그 창도 열어줘요.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창이 있죠. 그것도 같이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시스템 복원 및 섀도우 복사본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지정한 그 복원 지점 빼고 나머지 복원 지점들을 모두 다 제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디스크 공간을 확보해줘요. 이런 게 이제 디스크 정리요. 디스크 정리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특징 같은 것들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